이거 보세요. 애플워치 11은 150만원대고요. 갤럭시 워치 8은 40만원 초반대입니다. 이렇게 둘 가격만 최소 3배 이상 차이가 나요. 근데 솔직히 말씀드릴게요. 두 제품 다 제가 장시간 써보고 너무 당황했습니다. 왜냐고요? 오늘 끝까지 보시면 압니다. 안녕하세요, 구리입니다. 여러분은 스마트워치 뭐 쓰시나요? 솔직히 아이폰이면 애플워치, 갤럭시 쓰면 갤럭시 워치, 대부분은 이렇게 선택하시죠. 그런데 둘 중 시계만 놓고 봤을 때 어느 게 더 좋은지 궁금하지 않으신가요? 오늘 제가 준비한 두 제품은 최신 애플워치 11과 갤럭시 워치 8입니다. 애플워치는 티타늄 소재의 46mm, 정가 가격만 약 106만 9천원이고요. 여기에 정품 스테인리스 스틸, 링크 브레이슬릿 조합이라 총 152만 9천원입니다. 반면에 갤럭시 워치 8은 41만 9천원부터 시작해 가장 비싼 클래식도 60만원이 살짝 안 되다 보니까 블루투스 기준 워치 8 전기종을 다 합쳐도 이 애플워치 한 대랑 비슷한 가격이에요. 아니 그럼 가격 차이가 이만큼 나는데 당연히 애플워치가 기능이나 성능적으로 만족도가 훨씬 높아야겠죠.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있어요. 오늘은 단순 스펙 비교가 아닙니다. 제가 두 제품 잘 때는 물론이요, 운동할 때, 밥 먹을 때, 심지어 샤워하거나 수영할 때도 계속 착용하고 다니면서 테스트해봤어요. 그래서 제가 오늘 둘 다 약 6개월 넘게 장시간 써오면서 느낀 솔직한 장단점, 스마트워치 고를 때 반드시 봐야 되는 디자인, 착용감, 운동 건강 기능, 수면 사용 시간, 성능, 편의 기능까지 핵심 키워드에 맞춰서 누가 현존 최고의 스마트워치인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릴게요. 오늘 스마트워치 고수만 하는 꿀팁까지 알려드릴 테니까요, 영상 끝까지 시청하시고 품격 있는 선택하세요. 먼저 디자인과 착용감입니다. 사실 이거는 워낙 취향 차이가 크니까 우선 제가 느낀 점부터 말씀드릴게요. 애플워치 11은 참 좋기도 하고 나쁘기도 한 게 전작과 디자인 차이가 거의 없다 보니까 그만큼 멀리서 봐도 아, 이 사람 애플워치 차고 있구나 생각이 들 만큼 아이덴티티가 분명하죠. 그리고 티타늄 소재의 링부 조합, 아 이게 진짜 사기예요. 티타늄 특유의 은은하고 고급스러운 느낌과 묵직하면서 링크 브레이브 슬릿의 완벽한 일체감은 시계 볼 때마다 정말 돈값한다 생각이 듭니다. 너무 고급스럽고 멋있어요. 갤럭시 워치 8은 기존의 원형 디자인을 탈피하고 쿠션형 사각형 디자인으로 바뀌었는데요. 지금도 많은 분들에게 디자인 호불호가 갈리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극호입니다. 왜냐면 전보다 훨씬 더 얇고 가벼워졌기 때문이죠. 두께도 11% 얇아졌고 가장 작은 40mm 사이즈는 무게가 30g으로 정말 가볍기 때문에 착용감이 정말 좋습니다. 그리고 정장에도 잘 어울리는 클래식은 46mm 사이즈인데 워치 페이스가 돌아가는 물리 베젤이 있어서 조작하는 손맛 또한 좋아요. 참고로 이번에 애플워치 11은 역대 애플워치 중 가장 얇고 가벼운데요. 둘 두께와 무게를 비교하면 확실히 갤럭시 워치 8이 좀 더 얇고 가볍습니다. 근데 참 신기하게도 애플워치 11은 손목에 뭔가 부담스럽게 차고 있다는 느낌보다 내 손목의 일부처럼 착용감이 진짜 편하긴 해요. 하지만 조금이라도 부담 없는 워치를 원하시면 갤럭시 워치 8이 좀 더 좋습니다. 기본 시계줄은 둘 다 실리콘 소재로 착용감이 부드럽고 편안하고요. 두 제품 다 시계줄 끝이 밴드 안으로 쏙 들어가는 방식이라 보기에도 깔끔합니다. 다만 스트랩 교체 방식에는 차이가 있는데요. 애플워치는 옆으로 밀어서 빼는 방식이고 갤럭시 워치는 딸깍 탈부착 방식이라 원하는 위치로 거는 것도 한 손으로 교체하는 것도 확실히 갤럭시 워치 8이 훨씬 더 편하고 좋았어요. 디자인적으로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다 이렇게 비교해 봤을 때 확실히 애플워치는 좀 더 비싸 보이는 고급진 느낌이 강하고 갤럭시 워치 8은 좀 더 세련되고 캐주얼한 느낌이 강해요. 이건 누가 더 낫다가 아니라 어떤 스타일을 원하느냐의 차이입니다. 자, 다음은 운동과 건강을 비교해 볼게요. 이게 사실 두 제품 은근 차이가 꽤 납니다. 먼저 두 제품은 운동을 측정하는 방식 자체가 다른데요. 갤럭시 워치 8은 바이오 액티브 센서가 핵심이에요. 광학 심박 센서, 심전도 센서, 체성분 측정 센서, 이 세 가지 칩을 하나로 통합했습니다. 거기에 황사나 LED까지 탑재해서 측정할 수 있는 항목수 자체가 애플워치보다 훨씬 많죠. 애플워치 11은 센서 수보다 S10 칩의 알고리즘이 핵심이에요. 별도 센서 없이 기존 광학 센서 데이터를 30일간 분석해서 고혈압 징후를 잡아내는 것처럼 데이터를 해석하는 소프트웨어 수준이 높다는 게 차별점입니다. 실제로 운동 중 심박수 정확도 독립 연구에서는 애플워치가 전반적으로 좀 더 높게 나왔어요. 한마디로 갤럭시 워치 8은 하드웨어 다양성, 애플워치 11은 소프트웨어 정확도의 싸움입니다. 둘 다 GPS 러닝이나 걷기, 사이클 등 다양한 자동 운동 측정 기능을 지원하고요. 칼로리, 호흡, 심박수 같은 기본 정보는 두 제품 모두 비슷하게 잘 됩니다. GPS 정확도도 제가 일부러 코스를 막 이리저리 바꿔가면서 뛰어봤는데 둘 다 비슷하게 정확하고요. 그런데 저는 결정적으로 러닝할 때 갤럭시 워치만 차는 이유가 있어요. 바로 러닝 코치 기능 때문입니다. 이건 말 그대로 시계가 내 전문 러닝 코치 역할을 대신해줘서 내 신체 능력에 따라 맞춤형 트레이닝 플랜을 짜줘요. 맨 처음에 12분 러닝 테스트로 레벨을 먼저 측정하고 초보 러너부터 풀코스 마라톤까지 목표에 맞게 단계별로 훈련하면서 레벨을 올릴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실제 사례도 꽤 인상적인데요. 원래 2-3km 뛰는 것도 힘들어 하셨던 분이 무려 한 달 만에 10km 마라톤을 69분대에 완주했다는 후기도 있어요. 저 같은 경우에도 실제로 이 러닝 코치의 기능 덕분에 심폐지구력과 체력이 정말 많이 좋아졌습니다. 이건 단순히 얼마 달리고 결과를 보는 게 아니라 중간중간 계속 워치가 음성으로 지금 잘 뛰고 있다, 뭐 호흡이 좋다, 페이스
페이스가 빠르다 느리다 이런 음성 메시지와 함께 계속해서 잘 달리고 있는지 체크를 해줘요. 이러니까 혼자 러닝 뛰시는 분들도 러닝이 질리지가 않고 현실적인 목표를 잡아서 꾸준하게 러닝 실력을 올릴 수 있다는 게 엄청나게 큰 장점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주로 이제 새벽 6시쯤에 혼자 뛰다 보니까 솔직히 좀 지루할 때도 있거든요. 근데 이 러닝 코치 덕분에 항상 전문가가 옆에서 같이 달려주는 것 같아 정말 재밌어요. 그럼 애플워치엔 이런 기능이 없냐고요? 네, 기본 기능으로는 없습니다. 대신 애플워치 11에 워크아웃 바디라는 기능이 있어서 방금 제가 말씀드린 러닝 코치처럼 지금 목표 페이스보다 빠릅니다, 심박수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실시간 음성 피드백을 주긴 해요. 근데 여기서 치명적인 단점 하나가 있습니다. 한국어 지원이 안 돼요. 아직까지는 전부 영어로 나옵니다. 그래서 사실 영어 울렁증 있으신 분들에게 이 기능이 반쪽짜리 기능이에요. 뛸 때 측정하는 것도 제가 두 제품 차고 열심히 한번 뛰어봤는데 달리기나 걷기를 하다가 우리 잠깐 숨 고르거나 쉴 때가 있잖아요. 그럴 때도 갤럭시 워치가 좀 더 빠르게 멈춰주더라고요. 그리고 운동 종류도 갤럭시 워치 8이 훨씬 많습니다. 무려 100가지 이상을 인식하는데요. 특히 저는 헬스장에서 정말 큰 도움이 되는 게 근력 운동, 기구 운동할 때 운동 세트 자동 인식 기능이 꽤나 좋습니다. 스쿼트라든지 벤치프레스 이런 운동을 자동으로 잡아내고요. 세트별로 지금 몇 회를 운동하고 있는지도 음성으로 알려주니까 운동에만 집중할 수 있어요. 애플워치 11은 뭐 스쿼트를 하면 세트는 안 알려주고 지금 칼로리가 얼마인지 이런 것만 대략적으로 알려주고요. 갤럭시 워치 8은 세트별로 우리가 또 쉬기도 하잖아요. 뭐 30초가 됐든 1분이 됐든 그럴 때도 세트별 쉰 구간도 체크할 수가 있어서 훨씬 더 운동할 때 좋더라고요. 자, 그렇다면 수영할 때는 어떨까요? 두 제품 다 우선 방수는 수심 50m 5ATM 방수로 동일합니다. 수영 트래킹 기능 역시나 둘 다 지원하고요. 수영 거리, 스트로크 수, 랩타임, 수영 효율성 점수도 측정해주죠. 정확도는 제가 여러 차례 측정해봐도 두 제품 사실상 동급이라 봐도 됩니다. 다만 애플워치 11엔 특별한 게 있는데 바로 수온과 수심 측정 기능이 있어요. 뎁스 앱을 실행하면 현재 수심, 실시간 수온을 소수점 단위까지 정밀하게 측정해 보여주는데요. 아쉽게도 갤럭시 워치엔 이 기능 자체가 없습니다. 그리고 애플워치 11엔 훈련 부하 기능이라는 게 있는데요. 이거는 28일간의 내 운동 데이터를 분석해서 내 몸이 지금 과부한 상태인지 아니면 운동을 더 해도 되는지 직관적으로 보여줍니다. 다만 가민 같은 전문 운동 워치에 비하면 분석이 엄청 세밀하진 않기 때문에 참고 용도로 쓰시기엔 괜찮습니다. 정리하자면 운동 트래킹 목적으로만 구매하신다면 두 제품 사실 큰 차이는 없어요. 하지만 스노클링처럼 수온, 수심 데이터가 필요하다면 애플워치 11을 더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여기서 워치 꿀팁 하나 알려드릴게요. 우리가 운동을 하다 보면 운동에만 집중하고 싶은데 간혹 알림이 너무 떠서 운동에 방해가 되는 경우도 많아요. 그래서 알림을 끄시려면 갤럭시 워치는 운동 시작 후 화면의 왼쪽으로 스와이프해서 운동 설정 아이콘, 알림, 운동 중 알림 끄기 이걸 켜주시면 되고요. 사전에 꺼두시려면 삼성 헬스 앱 설정, 운동 감지 및 알림에서 조정하시면 됩니다. 애플워치 11은 아이폰 설정, 집중 모드, 피트니스를 켜놓으면 운동 앱, 실행 시 자동 차단, 끝나면 자동 해제 이렇게 해주시면 되고요. 좀 더 빠르게 쓰시려면 워치 측면 버튼을 눌러서 방해 금지 모드를 수동으로 켜시면 됩니다. 자, 다음은 또 건강에서 굉장히 중요한 수면 측정을 비교해 볼게요. 여러분 근데 혹시 스마트워치가 수면 측정을 어떻게 하는지 아시나요? 워치 하단부를 보시면 초록색으로 빛이 반짝반짝 빛나는 게 보이실 텐데 이게 광혈류 측정 센서입니다. 혈액량 변화에 따라서 빛의 흡수량이 달라지는데요. 이걸 이용해 맥박을 감지하는 거예요. 우리가 잠을 깊게 들면 맥박이 규칙적이고 움직임이 거의 없어지는데 이 점을 이용해서 이 사람이 얕게 자고 있는지 깊게 자고 있는지 수면 단계를 예측합니다. 그리고 둘 다 수면 측정을 통해서 수면의 질을 파악하고 권장 수면 시간을 알려주는 건 비슷한데 측정을 시작하는 방식의 차이가 있어요. 갤럭시 워치는 침대에 누워서 뒤척임이 급격히 줄어드는 그 순간부터 수면 시도로 인지합니다. 즉 우리가 누워서 뭐 폰을 보다가 잠들 수도 있고 TV를 보다가 잠드는 경우도 많잖아요. 근데 갤럭시 워치는 그렇게 가만히 누워 있을 때부터 잡기 때문에 조금 더 수면 시간이 일찍 잡힙니다. 반대로 애플워치는 훨씬 보수적이에요. 호흡수가 안정되고 심박 변이도 수면 모드로 전환이 되는 실제 뇌와 몸이 잠에 빠진 시점부터 그래프를 그리기 시작하죠. 그래서 둘 다 똑같이 차고 자보면 애플워치가 수면 시간이 조금 더 짧게 나와요. 참고로 수면 점수는 이제 두 제품 다 됩니다. 애플워치는 이번에 11에서 새롭게 추가가 됐는데요. 수면 무호흡 감지도 두 제품 모두 한국에서 정식 지원해요. 두 제품 다 수면 중 심박수, 혈중 산소, 손목 온도를 측정해서 0에서 100 사이의 점수로 수면질을 알려줍니다. 갤럭시 워치는 여기에 더해 One UI 8 워치 업데이트로 취침 시간 가이드 기능이 추가됐어요. 이거는 3일간 내 수면 데이터를 분석해서 오늘은 11시 반쯤에 주무시는 게 최적입니다 라고 알려줘요. 수면 중 혈관 스트레스 분석도 되고요. 그리고 갤럭시 워치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한 장점이 있는데 바로 코골이 감지예요. 삼성 헬스 안에 들어와서 수면 탭에 코골이 감지를 활성화해두면 코골이를 할 때 자동으로 녹음해주고 얼마나 코를 고는지도 측정해줍니다. 수면 결과 UI도 대조적인데요. 갤럭시에서 귀여운 수면 동물과 함께 좀 더 재밌게 표현해주고 애플워치는 깔끔하고 직관적인 느낌이 강해요. 다음은 제대로 건강 기능을 비교해볼게요. 이 파트가 오늘 영상에서 제일 중요한 핵심 파트입니다. 우선 저는 갤럭시 워치에 쓰면서 가장 좋았던 게 바로 체성분 측정이에요. 언제 어디서든 손가락 2개만 가져다 대면 체지방률, 골격근량을 바로 알려주는데 애플워치 11에서는 아직도 이 기능이 되지
나쁘지 않습니다. 솔직히 인바디보단 훨씬 정확도가 떨어지긴 하지만 참고용으로 쓰기엔 괜찮거든요. 아무튼 이렇게 빠르고 간편하게 내 몸 상태를 체크할 수 있다는 게 정말 커요. 혈압도 갤럭시 워치 8에서만 측정이 가능합니다. 혈압 건강 걱정이 되시는 분들은 처음에 혈압계로 한번 보정만 해주시면 이후에는 워치로 수축기, 이완기 수치를 바로 알 수가 있습니다. 단 이건 4주마다 재보정이 필요하고요. 정확도는 경향성, 참고 용도로만 쓰시길 권장드려요. 그리고 반대로 애플워치 11은 고혈압 알림 기능이 있습니다. 30일간 건강 패턴을 분석해서 고혈압 징후가 감지가 되면 알림을 보내주는 방식인데요. 2026년 1월부터 한국에서도 이 기능이 지원이 됩니다. 그래서 혈압 수치를 직접 보고 싶으시면 갤럭시 워치 8 패턴으로 고혈압 징후를 알고 싶다면 애플워치 11이에요. 그 밖에 다양한 건강 기능은 제가 비교표로 보여드릴 테니까 나한테 필요한 기능이 어느 제품에 있는지 꼭 확인해보세요. 정리하자면 기능수로만 봤을 때는 갤럭시 워치 8이 훨씬 앞섭니다. 그런데 기능이 많다고 해서 무조건 갤럭시 워치 8이 더 좋냐? 이건 완전히 또 다른 얘기예요. 솔직히 항산화 지수, 혈관 스트레스, 혈압 측정 이런 기능들 처음엔 저도 우아했지만 한두 번 써보고 안 쓰시는 분들, 아예 있는지도 모르시는 분들 생각보다 정말 많습니다. 다만 한국에서 갤럭시 스마트폰 쓰고 건강 수치를 적극적으로 트래킹 하시는 분이라면 갤럭시 워치 8이 건강면에선 훨씬 더 실용적이에요. 특히 혈압 관리가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더 그렇고요. 다만 애플워치에선 자주 쓰는 건강 기능들의 정확도와 완성도가 매우 뛰어나서 여전히 경쟁력이 있습니다. 자, 그렇다면 또 스마트폰 볼 때 가장 또 중요한 사용시간, 둘 다 실제 배터리 총 사용시간은 어떻게 될까요? 결론부터 얘기하면 갤럭시 워치 8이 훨씬 더 길게 쓸 수 있습니다. 예전부터 스마트워치 써보신 분들은 그런 불만이 항상 있었어요. 아니 이거 수면 측정 기능이 있다고 하긴 하는데 내가 아침에 출근할 때 들고 나가서 쓰면 밤에 충전해줘야 되는데 이거 어떻게 수면 측정을 하냐. 그런데 이제는요, 둘 다 사용시간이 적어도 하루 반 정도는 되기 때문에 수면 기능 쓰기에 여유가 확실히 있습니다. 실제로 제가 여러 번 테스트해봤는데요, 시계화면에 항상 보이는 올레이전 디스플레이, 와이파이 켠 상태로 일반 알림도 하고 운동도 하고 이것저것 편하게 다 사용할 때는 둘 다 약 하루 반나절 이상 사용이 가능했고요. 저전력 모드로 사용했을 때는 애플워치 11은 약 48시간, 이틀 정도, 그리고 갤럭시 워치 8은 그보다 훨씬 더 긴 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었어요. 이건 제가 여러 차례 테스트를 진행해봐도 갤럭시 워치 8 사용시간이 훨씬 더 길었습니다. 진짜 저 이렇게 맨날 2개씩 차고 운동하고 잠자고 이러는 거 생각보다 은근 힘들었어요. 그러니까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서 이 영상이 많은 분들에게 공유될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근데 반대로 충전 속도는 애플워치 11이 훨씬 빨라요. 약 15분만 충전해도 약 8시간을 사용할 수가 있기 때문에 수면 트래킹 후 아침 출근 준비하는 동안 그때 잠깐만 충전해도 하루 정도는 커버가 됩니다. 반면 갤럭시 워치 8은 완충까지는 넉넉히 1시간 30분 정도는 잡으셔야 돼요. 그래서 한 번 충전으로 오래 쓰고 싶다면 갤럭시 워치, 잠깐이라도 빨리 충전하고 싶다면 애플워치 11입니다. 자, 다음은 디스플레이와 성능을 비교해 볼게요. 보시는 것처럼 갤럭시 워치는 원형 디스플레이, 애플워치는 전부터 사각형 디스플레이입니다. 비슷한 사이즈끼리 비교했을 때 애플워치가 화면이 훨씬 더 크고 모양도 사각형이라 훨씬 더 많은 정보를 보여주기에도 유리해요. 최대 밝기는 갤럭시 워치 8이 3000니트, 애플워치는 2000니트로 밝은 채광 아래에서, 햇볕 아래에서 보기에는 갤럭시 워치 8이 좀 더 유리하죠. 하지만 성능은 제가 써보니까 확실히 애플워치 11이 훨씬 더 좋습니다. 우선 내부에 들어가 있는 S10 칩셋이 확실히 갤럭시 워치랑 비교해보면 앱 실행 속도라든지 터치 반응성이 정말 뛰어나요. 사실 전부터 애플워치 쓰시는 분들은 이 빠릿빠릿한 성능 때문에 못 벗어나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갤럭시 워치 8도 3나노 공정이 전보다 확실히 빨라졌지만 애플워치하고 비교해보면 그래도 좀 간헐적으로 좀 끊기는 것 같은데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갤럭시 워치 8도 일상생활에서 큰 불편함 없이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아무튼 디스플레이와 성능은 애플워치 11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겠네요. 자, 다음은 편의 기능입니다. 사실 편의 기능 얘기만 나오면 스마트폰이 됐든 스마트워치가 됐든 저는 갤럭시의 손을 들어줄 수밖에 없는데요, 갤럭시 워치의 가장 큰 장점은 한국 사람이 한국에서 쓰기 가장 좋은 스마트워치라는 겁니다. 이거는 써보신 분들은 무슨 말인지 딱 아실 거예요. 우리가 스마트워치에서 가장 좀 유용하게 쓰는 알림 기능, 둘 다 스마트폰과 멀리 떨어져 있어도 알림 받을 수 있죠. 근데 진동 햅틱 느낌은 솔직히 애플워치 11이 좀 더 고급스럽긴 해요. 근데 여러분, 알림 받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뭔지 아세요? 바로 얼마나 빠르고 편하게 답장할 수 있냐는 거예요. 이거는 둘 중 갤럭시 워치 8이 압도적으로 편합니다. 일단 갤럭시 워치는 전부터 시계 화면에서 키보드 타이핑이 됐고요, 무엇보다 손글씨가 정말 최고입니다. 이거는 저 같은 악필이신 분들도 걱정 없이 잘 인식이 되니까요, 짧은 답장 정도는 폰을 따로 꺼낼 필요가 없이 답장할 수 있어 정말 편해요. 반면 애플워치 11은 카톡이 와도 답장이 굉장히 한정적입니다. 간단한 이모티콘을 보내거나 빠른 답장 문구를 선택하거나 음성 메시지 정도, 확실히 갤럭시 워치 8만큼 자유도가 높지 않아요. 자, 그리고 제스처 기능도 둘 다 비교해 볼게요. 둘 다 화면 터치하지 않고 시계를 제어할 수 있는 제스처 기능 지원합니다. 애플워치 11은 3가지 제스처를 지원해요. 더블 탭, 손목 돌리기, 손바닥 덮기. 갤럭시 워치 8은 좀 더 많은 제스처를 지원합니다. 손목을 돌릴 수도 있고 주먹을 쥘 수도 있고. 단 이거는 워치 설정에
설정에 들어가서 켜줘야지 사용할 수가 있어요. 해서 손이 부족할 때 전화도 받을 수가 있고요, 전화도 거절할 수 있고요, 음악 재생 정지, 원격 사진 촬영까지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는 무엇보다 갤럭시 워치 8이 제대로 된 AI 스마트워치다 라고 생각을 하는 게 구글 제미나이가 기본 탑재되어 있어요. 측면 버튼만 길게 누르면 빠르게 음성으로 오늘 뭐 일정 알려줘, 러닝 코치 운동 실행시켜줘, 메모장에 오늘 할 일 적어줘, 이런 다양한 명령을 할 수가 있으니까 스마트폰이 근처에 없어도 정말 사용성이 좋습니다. 애플워치 11은 애플 인텔리전스가 탑재가 되어 있긴 한데요, 뭐 써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아이폰에서도 솔직히 이 애플 인텔리전스 국내에서 쓰기에는 좀 별로예요. 제대로 쓰지 못하는 경우가 정말 많습니다. 그리고 음성 녹음도 갤럭시 워치는 설정에서 측면 버튼만 두 번 따닥 눌러가지고 빠르게 실행시킬 수가 있는데 애플워치는 따로 앱에 들어가야 돼서 유사시 급하게 음성 메모를 해야 될 때 그때 좀 아쉬워요. 단 교통카드는 작년 여름부터 아이폰과 애플워치까지 티머니 교통카드를 지원하기 때문에 이제 애플워치만 갖다 대도 지하철이라든지 버스를 편하게 탈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아쉬운 점도 있죠. 이제 막 탑재된 시스템이라 그런지 갤럭시 워치 8은 전부터 후불 교통카드, K패스, 일부 교통 혜택 연동이 가능한 반면 애플워치는 현재 티머니 선불만 가능하기 때문에 충전을 해서 써야 되고 기후 동행 카드는 아직 지원하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역시나 국내에서 사용하기 편의성은 갤럭시 워치 8이 한 발 더 앞서 있다라고 느꼈어요. 자, 이제 솔직한 결론 내릴게요. 갤럭시 스마트폰을 쓰고 계신 분들, 특히 건강에서 체성분, 혈압, 건강 수치 관련 관심이 많으시거나 러닝이나 근력 운동, 코칭이 필요하신 분들이라면 갤럭시 워치 8을 강력히 추천드립니다. 기능 대비 가격이 합리적이고 국내에서 쓰기엔 가장 실용적이에요. 다만 아이폰 쓰시고 디자인에 중시를 두시고 애플 생태계 안에서 끊김없이 사용하고 싶으신 분들은 애플워치 11이 맞습니다. 확실히 제가 장시간 써보니까 이 152만 원이 아깝지 않은 이유는 분명히 있어요. 근데 솔직히 누가 주변에서 야 고니야, 나 갤럭시 워치, 애플워치 둘 중에 하나 고민 중인데 어느 거 살까? 근데 솔직히 말씀드리면 둘 중 그냥 생태계 다 떠나서 시계만 봤을 때 하나만 추천하라면 저는 갤럭시 워치를 더 추천할 것 같아요. 가장 큰 이유는 바로 가성비가 좋기 때문입니다. 일단 착용감이 이번에 너무 가벼워져서 좋고요. 애플워치는 확실히 찼을 때 고급진 멋이 있지만 확실히 갤럭시 워치는 제가 써보면 써볼수록 와, 이거 진짜 한국 사람이 쓰기 편하게 만든 스마트워치가 맞구나 많이 느꼈습니다. 여러분이라면 시계만 봤을 때 이 둘 중 어느 제품을 고르실 건가요? 여러분의 소중한 의견 댓글로 알려주세요. 자, 그러면 이만 저는 여기서 인사드릴 거고요. 오늘 영상도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주세요. 앞으로도 저는 이렇게 어려운 얘기 없이 제품의 핵심과 삶을 유용하게 만드는 꿀템, 남들은 모르는 품격 있는 꿀팁만 알려드릴 테니까요. 오늘 저 처음 보신 분들은 구독과 알람 설정하시고 영상 놓치지 마세요. 지금까지 전 고니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그럼 가볼게요. 빠이.